한한령으로 현재 중국 정부가 철저하게 막고 있는 한류 문화. 과거에 단순히 사드 갈등으로 시작된 한한령은 이제는 중국이 절대 풀어줄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노출된 중국인들이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정권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대통령까지 쫓아낼 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정신이 중국에 퍼진다는 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을 받은 팬덤들이 공안시설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자 중국은 연예인들의 팬덤들이 체제 저항의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는 불안 요소라고 판단하여 아예 중국의 연예계를 다 틀어막고 자체적 검열로 불순분자라고 판단되는 연예인들을 아예 국가 단위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 신장지역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올림픽 보이콧, 그리고 올해 일어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중공의 통치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류를 틀어막았음에도 그 영향력은 아직도 막강하여 중공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이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개방적이었던 중국을 아예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로 회귀하는 중국과 중국의 국가체제가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문화대혁명. 1966년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해 실행된 문화대혁명은 4천만 명가량의 중국인들을 굶겨 죽였으며,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발전을 적어도 20년은 퇴보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마오쩌둥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의 중국 내에서 평가는 세계적인 평가와는 매우 상반된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마오쩌둥의 과실이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적과 인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중국의 이런 평가는 공산당의 창시자인 마오쩌둥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존립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의 마오쩌둥에 대한 우상화는 정치적인 수준을 넘어 거의 종교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은 시진핑에 대해서 마오쩌둥을 추켜 세워올린 것과 같은 수준으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시진핑의 독재가 장기화되면서 자신을 우상화시켜 마오쩌둥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고, 교과서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으며 찬양을 하는 등 마치 북한의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보는 듯한 신격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국가의 원칙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만 21세기 이후 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생각하여 부분적으로 종교의 활동을 인정해 기독교나 불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도 않은 종교시설마저 중국 공산당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 중국 전통 도교 등 그 어떤 종교든 가릴 것 없이 해당 종교의 상징물을 다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얼굴을 갖다 붙이며 중국에선 시진핑이 유일신으로 등극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떼어졌고 그 자리에는 시진핑의 얼굴이 걸렸으며, 십계명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시진핑의 어록이 중국 전역에 붙었습니다. 21세기의 문화대혁명이라고 불리는 현재 중국의 정책의 변화는 중국인들에게는 자연재해 이상의 재앙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체제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통계 조작 등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돼서 수많은 국영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굴기마저 실패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마저 잃었습니다. 거기다 식량 위기까지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 중공당국은 음식 낭비를 줄이겠다며
국민들에게 음식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먹방마저 완전히 금지시켜 버릴 정도입니다. 독재 국가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국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탄압을 하게 되는 게 수순인데요. 이런 상황에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언론과 교육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단순히 체제에 대해 찬양만 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들을 원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사교육 금지라는 조치를 취해서 중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한이 있어도 교육을 받고 공산당의 지배에 의문을 품는 똑똑한 중국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에서 국민들을 족쳐서라도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집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로 경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나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은 중공당국이 특정 키워드를 금지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검열로 다 막을 수 있었지만 연예인들에 대한 팬클럽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예인 팬클럽 정도의 중공정부가 경계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공당국은 연예인들의 팬덤의 위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중공당국이 한류 팬덤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게 된 계기는 재작년 방탄소년단의 중국 팬클럽이 BTS 멤버인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황저우의 첸장신성에 있는 빌딩 34개를 빌려 생일 축하 이벤트를 치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첸장신성은 국가급 행사인 2016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중국이 해외에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랜드마크이며 5개 스크린이 달려있는 34개 빌딩에는 무려 70만 개의 LED 조명 등이 달려있으며 무려 2.3km나 되는 거리에 화려하게 펼쳐진 이 대규모의 이벤트는 한두 푼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국 내 팬들의 규모도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데서 중공당국은 한류 팬덤의 규모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 이후 결정적으로 중공당국이 연예인의 팬덤 세력을 국가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9월 1일 한류그룹 엑소 출신 범죄자인 우이판이 구속되어 있는 형무소에 우이판의 팬들이 그를 탈출시키겠다고 모의하여 베이징에 있는 구치소를 포위해서 무력 시위를 벌여 중공당국이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때 중공당국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단순 팬클럽이라고 생각한 오빠 부대가 공권력 그 자체인인 공안에게 덤벼들었다는 점에서 연예인의 팬덤이 중공의 통치체제에 큰 저항 세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공은 아예 연예계 전체를 손보기로 나섰고 중국 내의 연예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황제의 딸로 잘 알려진 조미는 중국 당국에 찍혀 포털 및 언론에서 완전히 흔적을 지우고 있는 중이며 이영걸과 유혁비도 다음의 표적이 되어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꽃미남 아이돌도 퇴출하라는 조치를 세우고 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양파오로 불리는 외양과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을 언급하며 양파오는 전통적인 중국 문화 속 전형적 남성상인 마초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을 하는 아이돌 가수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기준에서는 그냥 곱상하게 생긴 꽃미남들을 방송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류의 영향을 받은 최근의 중국 연예인들이 한국인들처럼 곱상하게 화장하고 한국의 흉내를 내며 인기를 끌자 그 팬덤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진핑은 자신만이 중국에서 유일한 황제이자 신으로 추앙받길 원하며 아이돌 팬덤 같은 세력은 불순하고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이런 변화에는 속사정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알려진 것보다 정말 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속이 될지 아니면 무너져서 정말로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에서도 정부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자산을 정리하고 중국을 탈출하는 중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강력하게 1인 독재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며 심지어 중국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탈출하는 중국인들을 체포하는 훈련을 공개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재 국가가 국민들을 이전보다 더욱더 탄압하고 강하게 통제할 때는 그 나라의 체제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입니다. 현재 중국이 그런 상황으로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1인 독재 체제로 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중이며 중국인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며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라도 누렸던 자유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가는 길을 보면 딱 북한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발전된 나라였기에 북한이 발전의 롤모델로 삼았던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롤모델로 하여 북한 같은 수준으로 퇴보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힘으로라도 국민들을 탄압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이런 태도는 결국 세계인들의 반감을 더욱더 사게 될 것이고 현재는 신장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으로 올림픽의 보이콧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 때 선진국들의 보이콧이 이뤄져 많은 국가들이 불참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큰 이변이 생기고 중국이 붕괴하는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